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국 CPI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빨간불, 양시장 모두 반짝 켜주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400을 다시 바라보는 위치에 올라서 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던 기분 좋은 하루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시장이라면 우리가 방송을 보고 와일드카드 그리고 오늘 캐스팅되는 종목들 함께 포트에 담아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또 찾아보셔야겠죠. 자,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즐겨주시고 또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신 뒤에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셔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채팅 통해서 소통도 해보시고 그리고 과연 오늘 와이드카드는 어떤 종목이 그 영예를 차지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재밌게 방송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역시 열심히 준비해 오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역시 성공적으로 종목을 봐주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남자 월화수 오늘 이번 주 마지막의 남자 8시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로지 월화수 일주일에 3번만 방송을 하고 계시고 오늘이 바로 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좀 기운이 빠지고 힘든 날이다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오늘 시장도 상승이 나왔고 또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장 함께 보신다면 더욱더 기분 좋게 한 주 마무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내일장도 모레장도 남은 장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로 나와주면서 시장에는 좀 좋은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FOMC가 좀 남아있다라는 점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CPI 지수 좀 좋게 봐도 되겠죠. 네네, 앵커님이 잘 보고 계시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PI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FOMC가 발표되는 건데요. FOMC를 가기 전에 CPI 지수의 상방과 하방을 보고 FOMC를 보통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발표했는데 전년 말 이후에 최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7.3보다 하회한 7.1%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입니다. 목요일 새벽 4시에 발표한 FOMC 금리 발표는 기대치 만큼 나오든지 아니면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만큼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장 목요일이고 제가 불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좋은 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준되는 지표들은 내일 새벽까지 마무리되니까요. 보다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12월 달 끝나고 내년 1월 달에도 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다우도 상승, 나스닥 상승했고요. WTI 원유 선물은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근할 때 차로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볼 때마다 휘발유 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달러는 1,300원이 깨졌죠. 1,296원입니다. 조금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도 좋아지고 있다. FOMC도 좋고 달러도 좋고 원유 소비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부양될 때는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예적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적금도 좋은 재테크의 방법이지만 지수가 좋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주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황은 코스피 미국 물가 상승 압력에 완화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스피가 1.13% 상승을 했고 CPI도 좋은 수치로 발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요. KPX 생명과학입니다. 이게 주식이 참 재밌는 게 제약주 다 좋죠. 좋지만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찍어주는데 어제 상한가 종목들은 오늘 갭 상승하고 밀렸고요. 갑자기 뜬금포로 KPX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원료 의약품이 사재기 있고 중국 코로나 폭증, 유럽도 지금 원료 의약품, 감기약, 항생제, 해열제 이런 제품들이 품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중에 어떤 게 사실 갈지 몰라요. 하지만 갑자기 KPX 생명과학 갔기 때문에 이것도 편입해서 내일 흐름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제약주는 벌써 일주일 해먹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보다는 제가 방송 후반에 말씀드릴 와일드카드 종목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젯밤 10시 반 우리 시간이었죠. 자, 이 시간에 발표됐던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좋은 모습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이어질 FOMC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큰 불안감을 가지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해서 시장 지금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일단은 내일 시장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 역시 오늘도 핫한 테마 이어갔던 제약주들 일단은 내일은 좀 다른 섹터로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과연 어떤 와일드카드로 또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종목을 선사해 주실지 방송 꼭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적들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최근 공개된 5개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종목으로는 4개 종목이겠네요. 자, 12월 5일 3,000당 제약 공개를 해주셨고 또 12월 7일 한 차례 더 3,000당 제약을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5일의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고가 기준 상승폭 7.27% 아마 누려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2월 6일 공개해 주셨던 파라다이스는 2.53% 그리고 12월 12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0.14% 기록하고 있고요. 12월 13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2.95%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금 상승률 탑5 종목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금양 역시 가장 위에 이름 자리하고 있습니다. 107.5%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세 자릿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 제주은행이 46.15%, 레몽레인 43.2%, 탑머티리얼이 45.2%로 세 종목 모두 40%가 넘는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1월 7일에 YTN은 36.3%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지난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적도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금 화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또 궁금한 종목이 바로 미스터 블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아시아나 IDT까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미스터 블루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이 종목 오늘 좀 괜찮았잖아요. 네, 오늘 괜찮았어요. 사실은 미스터 블루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25%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은 노란톡방 일격 사인을 드렸고요. 드린 이후에 추세가 좀 깨져가지고 그만 갈 것 같다 생각도 들었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무상증자 신규 인수 배정을 받으려면 16일까지는 이 주식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흐름은 중장기로 훨씬 좋을 거다. 제가 노란톡방에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미스터 블루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사실 익절 사인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시면 5일선과 21선을 깨줬기 때문에 무중 이슈로 가긴 갈 텐데 무중 권리학 이슈로 가긴 갈 텐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일적 사인을 드렸는데 그래도 무중 이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셔가지고요. 오늘 이만큼의 상승을 먹었습니다. 고가 대비 18%고요. 분봉 보시면 이렇게 갔죠. 사실은 한번 흐름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오후에 점심밥 먹고 왔더니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먹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 났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무중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웹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 제가 드리는 와이드 종목들은 비중을 좀 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살 거 1억 사신 분들은 훨씬 더 수익금이 많아지니까 때문인데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거지만 미스터 블루 아직도 이슈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 많이 나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와이드 카드 종목 일주일에 3개 하는데 3개 중에 수익 안 나는 종목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거는 제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IDT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가겠죠.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인수합병 이슈와 좋은 재료 그리고 제가 어제 말했다시피 그 중국에 대한 그 수혜, 그러니까 베이징을 운행하는 노선은 아시아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 건데 사람들 심리가 안타까운 게 특히 노란톡방에 보면 분봉상 이 정도 하락이 보통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하락해도 아시아나 왜 하락하는지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그런 말은 사실은 본인 심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고 이해를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아시아나 IDT는 올랐다가 시가 깨지고 다시 한번 올라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흐름이 어제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려준 양봉, 당기고 좀 양봉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양봉은 맞는데 저는 재료를 봤기 때문에 홀딩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래꼬리 양봉입니다. 5일선, 11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51%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는 거고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와일드카드 종목을 숙지하시고요.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숙지하셔야 종목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 거지 조금 3, 4% 빠진다고 해서 심리가 멘탈이 흔들릴 정도면 그분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보고 사실 컨텐츠리 중앙도 말이 나올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방송에 다 오픈하지 않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다 오픈했더니 방송만 보시고 그냥 수익 크게 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숨기는 전략 하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은 만약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컨텐츠리 중앙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CPI 지수 발표했고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새벽 목요일 4시에 FOMC 금리 발표합니다. 0.5%가 자이언트 스텝 예상하는데 만약 0.25로 베이비 스텝 나오면 내일도 한 폭등장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전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먼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8일 공개한 미스터 블루 보셨죠? 1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종목은 꼭 챙겨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건데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포함해서 3,000당지약, 컨텐츠리 중앙, 아시아나 IDT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은 말하면 입이 아프고 매일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은 하락이 나오면 손절가를 제시하니까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월화수 수요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와일드카드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51%더 많은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맥점, 그리고 재료, 뉴스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테니까 흐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중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현명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IDT와 미스터블루 봐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윤곽도 잡아주셨는데요. 더 정확한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이번 주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도 들어봐야겠죠.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의 캐스팅 기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인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을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네, 비유도 이렇게 시적으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캐스팅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이 될지 3위권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비트컴퓨터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기획사의 지누스 후보생,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동진세미캠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비트컴퓨터 후보생입니다. 3.0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6,390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주요 포지션은요. 의료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의료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던가 병원의 의료보험 청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지누스 보시죠. 0.85% 상승이 나왔고 35,55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매트리스, 침대 제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동진세미캠입니다. 4.4% 상승 33,20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LCD용 재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찾아낸 숨은 진주는 어떤 후보생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비트컴퓨터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후보생.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네, 좀 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비트컴퓨터하고 소프트샌도 있고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하고 비대면 재택근무하고 좀 다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의 대장인 비트컴퓨터를 오늘 캐스팅했는데 지금 핵심은 원격 진료라는 게 다시 한번 붐이 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감기약, 항생제, 해열제가 동인하고 있고 또 병원 자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을 폐쇄하면서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비트컴퓨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주가 이번 주에 한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번에 코로나 순환매 장에서 제약주, 백신주, 그다음에 원격 진료, 재택근무,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게 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라면 비트컴퓨터 이번 주도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기사고요. 제로 코로나를 철회한 중국입니다. 무증상 감염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표를 중단했다는 기사인데 그만큼 취약산 우려는 커지고 있고 병원도 폐쇄됐고 약국에서 약은 동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치료보다는 비대면 치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비트컴퓨터가 원래 비대면 치료의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누군가는 어제와 오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 이슈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비트컴퓨터가 상승이 나올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안정적인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 122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내일 상승할 확률이 훨씬 큰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종목 캐스팅 했고요. 이 종목 챙겨보시면 시가에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공략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은 중국과 관련해서 또 거기에다가 유럽에서도 지금 항생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가 조금 흔들흔들 불안한 모습은 시장에서 좀 엿보이는 것 같다. 따라서 보다 어떤 부분들 지켜보면 좋을지 순환매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비트컴퓨터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후보생, 숨은 진주 같은 후보생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컴퓨터 외에 지금 진우스와 동진세미캠 후보생도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 후보생들은 왜 진주가 될 수 없었을까요? 우선 흐름 자체가 좀 약했고요.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흙에 있더라도 진주는 진주의 가치가 있는 거고 진주를 땄다고 해서 진주 가치가 더 나는 건 아닌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가 있는 후보생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진우스와 동진세미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를 받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진우스 차트 보겠습니다. 진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알아보니까 글로벌 매트리스하고 이런 가구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진우스가 팩트가 봤더니 현대백화점이 진우스의 지분 3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열사 또는 자회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우스는 앞으로 뭐 망하거나 뭐 그럴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대 양봉도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확실히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것 같기도 한데 최근 1, 2년 동안은 정말 많이 빠졌죠. 10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는 여력은 보여지는데 문제는 12월 9일자 기사를 봤더니 진우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원재료 가격하고 해상 운임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는 맞은데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 연일 매도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는 외국인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횡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우스는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진우스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 힘도 보여줬고 차트에서도 그런 모습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기관기획사의 후보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외인기획사에서는 반대로 이 후보생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수급이 좀 꼬인 걸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따라서 상승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후보생이기 때문에 숨은 진주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진세미캠 후보생도 좀 궁금한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이렇게 CPI가 잘 나와줬다고 해서 한순간에 돌아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CPI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고 반도체는 업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아마 내년 후반 정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유보율도 좋고 매출도 꾸준히 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 2023년 내년이죠.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예상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차트에 대한 반영은 6개월 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면 지금 동진세미캠 여하튼 간에 계단식 하락이긴 하지만 하락이 나와 있고요. 지금 21선 아래에서 양봉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영어로 하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은 고양이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 그냥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또는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21선 아래 횡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뭐 호재 기사는 있더라고요.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을 설립하고요. 이게
본격적인 생산 시기가 2024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이죠. 내후년부터 반영하고 또 매출에 반영되면 6개월 또 이상 걸리는 거니까 당분간은 동진 세미캠 흐름이 약할 거라 생각하고요. 내년 후반기부터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도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서 오늘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의 감소세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자, 따라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후보생은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비트 컴퓨터가 최종적으로 숨은 진주로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캐스팅이 됐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 기획사의 P&H테크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인크로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알체라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P&H테크입니다. 6.91% 상승이 나와줬고요. 16,2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디스플레이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인크로스 후보생 보시죠. 7.89% 상승해서 16,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고요.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이나 동영상 광고 플랫폼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알체라입니다. 5.89% 상승해서 7,55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했네요. 주요 포지션은 영상인식 인공지능 솔루션,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 후보생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은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P&H테크하고요. 인크로스를 두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블 캐스팅이 나왔네요. 네. 자, P&H테크 그리고 인크로스 후보생 캐스팅하겠다, 더블 캐스팅하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후보생 중에서 어떤 진주가 더 숨어 있나요? 둘 다 호재가 자리가 좋기 때문에 네. P&H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P&H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OLED 원료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컸더라고요. 컸는데 지금 14일 날 기사를 봤더니 OLED 소재 제품 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진 거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많이 빠져 있고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기사라는 게 물론 6개월, 1년 정도 선행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2023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아지는데 지금 오늘 양봉을 봤을 때는 거래대금 없이 터지긴 했지만 바닥에서 120선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6%, 거의 7% 가까운 양봉인데 적지 않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돌파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이런 2023년 영업이익도 2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기술적 분석이 약간 더 들어가긴 했지만 P&H 테크는 내일 상승 예상하기 때문에 캐스팅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크로스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인크로스도 사실은 캐스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회사 자체가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 동영상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키움증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인크로스의 통합 광고 솔루션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목표가를 24,000원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지금 16,400원이니까 24,000원까지라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증권사 보고서 때문에 제가 캐스팅한 건 아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장대 양봉, 눌림, 21선 다시 반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전고점인 17,1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대금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크로스, P&H 테크 두 종목 캐스팅했습니다.
네, P&H테크 그리고 더불어서 인크로스까지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2위권에서 더블 캐스팅이 나온 건데요. 자, 이 두 후보생 모두 일단 차트상 자리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고, P&H테크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내년에 매출액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후보생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신규로 개발 중인 소재가 아이패드 OLED형 저굴절 CPL이라는 소재라고 해요. 자, 초기에 자체 개발 소재여서 마진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신 거고요. 자, 더불어서 인크로스 역시 자리 좋고 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크로스 지금 외인과 기관 기획사의 이 양 기획사의 지금 러브콜을 또 받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P&H테크 그리고 인크로스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체라 후보생 한 후보생만 이렇게 덩그러니 좀 남아 있게 됐는데 자, 이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알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좋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분야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AR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차트를 봤더니 차트가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는지 봤더니 공시가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 추가 상장, 무상증자 추가 상장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추가 상장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지난달에도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었고 지난달에 무중에 대한 추가 상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트가 전저점이 7,000원 지지받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냥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공시가 지금 너무 많이 엮여있고 추가 상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가 연일 저점을 내려오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상승은 기대되나 무중에 대한 이슈, 유중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당분간은 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체라 후보생 오늘 2위권에서 유일하게 캐스팅에 실패를 한 후보생입니다. 메타버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후보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는데 지금 차트를 현재 구간에서 보니까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 이유는 공시에 있었습니다. 늘 공시도 꼼꼼하게 봐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무중으로 인한 권리락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던 알체라이니만큼 당장은 큰 상승 화려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관점에서 2위권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P&H테크 인크로스 후보생이 더블 캐스팅 2위권에서 진행이 됐고요.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 기획사의 CTK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헬릭스미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에이티넘 인베스트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CTK 후보생입니다. 10.46%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6,02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완제 화장품, 색조, 기초 화장품 모두 만들고 있고 화장품 용기까지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CTK입니다. 계속해서 헬릭스미스 후보생 나오고 있는데요. 2.2% 상승이 나와줬고 13,80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후보생 보시죠. 7.14% 상승해서 오늘 딱 3,0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창업 벤처기업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오늘 조금 움직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위권에서는 캐스팅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대망의 숨은 진주는 어떤 후보생일지 자,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네, CTK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CTK 후보생, 이 후보생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네,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패키지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고요.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미국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를 선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혜보다는 미국에 대한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CTK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호재라고 생각되는 게 뉴스가 보니까
뷰티 플랫폼 사업에 집중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원래 계열사였던 CTK 인베스트먼트를 200억에 매각하고요. 그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화장품인 플라스틱 사업 확장에 집중 투자하겠다입니다. 제가 보면 회사가 성장하려면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성장하기도 전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CTK 뷰티 플랫폼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에 집중한다,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00억에 대한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CTK 같은 경우는 흐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CTK 차트를 길게 틀어놓은 건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최근에 4,955원까지 빠져가지고 이제 전저점을 찍고 지금 윗꼬리 양봉이긴 하지만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윗꼬리에서 121선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왔지만 오늘 봤더니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물대가 많아서 오늘 종가는 1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작은 폭은 아닌데, CTK 같은 경우는 한번 매물대를 소화해줬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을 본업에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TK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CTK 화장품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만큼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서 좀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CTK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도 관련이 깊은 그런 화장품 관련주인 만큼 재료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또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것을 특기로 삼아서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인기를 얻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CTK 후보생이 지금 계열사 매각과 개편을 통해서 정말 잘하는 것, 주력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낸 만큼 이 후보생 좋은 모습 기대가 되는 숨은 진주였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릭 스미스 후보생과 에이티넘 인베스트 후보생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 헬릭스미스인데, 왜냐하면 네. 헬릭스미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학내벤처로 시작해가지고 코스닥 상장한 다음에 바이로메드에서 사명을 또 헬릭스미스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할 때 안 해야 될 종목 여러 중에 사명을 이유 없이 바뀌는 종목도 사실 조심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명을 바뀌는 이유는 사실은 브랜딩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꾸는 건데, 바이로메드에서 헬릭스미스로 2019년에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헬릭스미스 처음에 상장에 또 굉장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어서는 악재와 호재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4일 날 기사에는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 제형을 미국 특허를 연장했다. 연장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되는데, 11월 5일 날 기사를 봤더니 헬릭스의 운명을 달린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라는 건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의문이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세포 유전자 관련 회사인데 이게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런 의문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고요. 제가 뭐 판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헬릭스미스가 지금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했다는 게 상장 2009년부터 이렇게 17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봤더니 10,000원 정도, 17배 정도 올랐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 상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도약할 만한 큰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하락 또는 횡보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거의 거래대금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차트는 악재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고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헬릭 스미스 사실은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이 종목은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미 이전에 바이오메드라는 이름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명을 자주 바꾸는 후보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헬릭 스미스 좋은 기사와 좋지 않은 기사가 동시에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제형이 미국에서 특허 연장한다라는 좋은 뉴스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헬릭스미스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CDMO 위탁 개발 생산과 관련해서 업계 내에서 과연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악재로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헬릭스미스 관련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면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티넘 인베스트 후보생이 남아 있는데 이 후보생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 관련된 엮기도 오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재료는 사실 기사도 없고 게시판에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좋은 측면을 본다면 기본적 분석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지금 재료가 없고 벤처 투자 관련해가지고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차트만 본다면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오늘 나왔어요. 양봉이 7%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흐름상 보면 재료 없이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료가 없으면 이렇게 또 이런 흐름이 또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외국인을 매수했는데 양봉은 나왔고 그래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흐름이 나오면 에이티넘 인베스트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잘 질문해 주시면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 사실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재료가 포착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점, 이 후보생에 대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혹시나 관심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 후보생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물론 1위권에서 캐스팅이 확정이 된 CTK 후보생도 노란톡에서 함께 보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샵 008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신 와일드카드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화면 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익 시스템입니다. 네, 이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가지고 오신 뒤에 저도 조금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던 기분 좋은 종목이기도 하네요. 맞네요. 그 종목이구나. 사실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덕분이라고 시청자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 덕분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앵커님이 수많은 전문가들 만나지만 제가 말했던 종목을 공략했다는 것은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더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선익 시스템은 이제 또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익 시스템 자체가 OLED 장비 제조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OLED 장비 제조가 왜 지금 메타버스와 XR 장비에 관련된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XR 장비,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고 또 AR 장비, 증강현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고 그 안에 장비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OLED 제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도 연관이 돼 있다. 사실은 AR, XR, 메타버스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이 항상 대장격이 됐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수많은 제약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주, AR 관련주, XR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날 기사를 보면 애플이 내년 초 MR,
MR은 또 믹스드 리얼리티 같아요. 혼합 현실 헤드셋을 출시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년 초니까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초면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이 AR과 VR 기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악재가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12월 6일 날 기사입니다. 6일 날 기사 보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수혜가 큰데 애플이 XR 기기를 본격 출하 시기를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미룰 수 있다라고 이런 실제 기사가 아니라 이런 찌라시가 한번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대폭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AR, XR 관련주들이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제 실제로 알아봤더니 그 출시 시기는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로 되는 거고요. 또 IT 업계 특성상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대량 출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내년에 상반기 출시된다는데 그 이슈로만은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보십시오.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왔죠. 이게 하락폭이 17%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애플에 관련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찌라시가 한번 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락한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바닥 21선 위에서 이렇게 이쁜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도 7%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팩트를 하나 찍어 드릴게요. 12월 14일 오늘 기사를 봤더니 2023 CES라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박람회를 합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IT 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화두가 가전제품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가 큰 화두입니다. 타픽이라고 볼 수 있죠. 일정은 1월 5일이니까 지금 24일이니까 보름 후부터는 CES에 실제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제가 항상 잘하는 것처럼 남들이 다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때 이미 지난주 해서 끝냈고 그리고 제약주 할 때 지난주에 제약주 이야기 드렸고 또 다음 주 되면 CS 이야기 타 방송에 나올 때 우리 CS 지금 공략주인 선식 시스템 제가 와일드카드 정보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주일씩만 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인 메타버스의 대장인 선익 시스템 지금 노란톡방에는 종가 베팅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지금 내일 들어오실 분들은 오늘이 월화수 제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미 종가 베팅을 한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드리지 않을 텐데 재료하고 향후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선익 시스템 21선 돌파 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시면 된다 생각드리고요. 오늘은 와일드카드 종목인 미스터블루 상승들 다 보셨죠?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중에 지금 안 간 종목을 뽑으라면 제가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가고 안 간 종목이 드물기 때문에 바로 뽑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2023 CES 일정이 있고요. 메타버스, 확장현실, 증강현실 이슈가 아마 제가 말을 한 내일부터 다른 방송국에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다음 주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선익 시스템 일정 그리고 재료 차트 수급은 제가 오늘까지만 들어오신 분 한해서 노란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선익 시스템 내용을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초반에 예고를 해주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을 또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선익 시스템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또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죠. 시나리오 매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 해 이제 초에 2023 CES 일정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로 이제 상당히 이름이 익숙한 박람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다가올 CES에서는 가전보다는 메타버스 또 확장현실이 주인공이 될 것 같다. 다가오는 장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을 때 미리 빠르게 선점해서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일드카드 선익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을 분명히 미리 선점을 한다면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좀 더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더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있죠.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선익 네. 시스템 우선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 빼고 메타버스 관련 주주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선익 시스템뿐만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지만 저는 대장주인 선익 시스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장주만 하시는 겁니다. 그 앵커님이 선익 시스템으로 큰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그쵸. 흐름을 한번 파동을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이 시청자분들에게 선익 시스템 설명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익 시스템만 봐도 오케이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이 보여줬던 파워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것이고, 자, 그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이 또 이번 주에 방송 출연은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남은 시장도 선익 시스템 어느 시점에서 미리 잡아야 정말 미리 잡아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찾아올 수 있을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